네. 자, 한 주의 중반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약간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핵심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두 분이 함께 해 주십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ISS의 박수범 이사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핵심 이슈 3가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그리고 IPO,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 과연 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분야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줄 평가하신다면요? 네, 순환매 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네, 저는 간단히 엑설런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엑설런트.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이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슈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뭐 반도체는 뭐 올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슈퍼 사이클이 이제 본격 이제 진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내내 반도체, 특히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공급자 우위의 어떤 시장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최근 강세인 뭐 CXL이나 온디바이스 AI도 괜찮긴 하지만 뭐 전공정 섹터, 뭐 소재 부품 쪽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하위 섹터도 추가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디램 반도체가 뭐 작년 이제 10월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HBM이 이제 뭐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미 뭐 장비주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부터 뭐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 당시 좀 강했던 것들이 조금 요즘 약하고 대신에 뭐 CXL 관련해서 뭐 기판주까지 뭐 이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높으면 너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뭐 아직까지 뭐 낮은 자리에 있는 전공정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핫한 그런 섹터를 보신다면 온디바이스는 아직 뭐 1월 17일 날 갤럭시 S23 탑재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내려오면 좀 보는 식으로 해서 대장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뭐 어제 뭐 미장이 뭐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반도체 같은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세입니다. 그리고 뭐 CXL 쪽도 뭐 네오셈 같은 것들도 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네. 뭐 전혀 뭐 저희 우리 국내장의 어떤 뭐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쪽은 뭐 전혀 그런 뭐 타격을 좀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화 장세를 조금 저희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뭐 미국장 보시고 반도체 떨어졌으니까 단순하게 내리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좀 일정도 있고 올해 내내 어떤 그런 이슈들을 봤을 때 반도체 섹터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는 그런 접근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2차 전지 투자하셨는데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선별적 장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이 연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 정도로 체크를 하시고 공장 증설 이슈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 그래서 공장 증설에 어떤 필요한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관심, 특히 뭐 실적으로 숫자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IRA법,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이제 해외 우려 기관 FEOC법이 이제 지침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분리막과 이제 전해질 쪽은 부품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중국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 부품들을 쓰는 그런 전기차 쪽은 저희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어떤 이 FEOC법의 수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뭐 분리막 쪽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전해액 쪽에서는 엔캠 정도를 제가 뭐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고 뭐 지금 진정한 어떤 수혜로 보고 있거든요. 중기적으로 관심을 좀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네. 이게 큰 그림이 헤쳐진 거다 그런 거로 안 봐도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미장이 어제 하루 좀 강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지? 공포감에 어떻게 휩싸일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D램 반도체는 지금 뭐 수요가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공급이 달리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기회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사님께서는 엑설런트라는 단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훌륭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네네. 부분입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뭐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순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자, 이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쪽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작년에도 많은 증권사와 뭐 애널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제방송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했었고 많이 알려드렸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이렇게 조정받는다면 상당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소위 얘기해서 물려 계실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좀 주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좀 줄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에 좀 우리 전문가님이 좀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갑자기 또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차량 종류 수가 19개까지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자동차가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 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뭐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좀 구매 수요가 일단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저는 작년 하반기에도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좋게 좀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는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3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업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좀 기저 효과가 좀 많이 발생할 거고요. 뭐 그에 대한 실적 악화에 따른 뭐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의 기저 효과로 좀 많이들 생각하실 테고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형성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변화도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2분기부터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수 시점이 올 것이다. 하지만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조금 고난의 행군이라 해야 되나요? 북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좀 견디시고 3월 달부터는 좀 추세적인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아니면 체리 피킹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리고 2차 전지는 개선은 될 건데 당장은 안 되고 약간의 시기상조의 부분이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대응해 보시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다시 언급이 나오고 있는 IPO 쪽입니다. 토스가 그 주인공이 될 텐데 공모주 쪽에 올해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줄 평이요? 네. 테마적으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카카오 네이버 나도 있다. 나도 있지롱. 나도 있지, 롱.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여기서 나오는데 그거 좀 자세히 좀 들려보겠습니다. 예. 네,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뭐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사 쪽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쪽도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지만 인터넷 관련주 IT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이었죠. 작년 11월 달 최하의 위치까지 좀 내려갔다가, 그 위치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추세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도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안 좋은 분위기에서 좀 더 반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더 뭔가 변화를 보여주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 통합시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든 아무튼 좀 소위 얘기해서 좀 돈이 될 만한 사업에만 좀 집중해 나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얘기해서 한골 탈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온라인 사업 쪽이 너무나 좀 잘 되고 있죠. 그리고 B2B 쪽 클로바 X라는 또 인공지능 쪽도 서서히 지금 현재 매출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뭐 카카오가 물론 지금 기저효과로 좀 대응해 볼 만도 하겠지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뭐 토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계열사들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토스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인터넷 뱅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카카오뱅크도 최근 들어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 또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스 또한 그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토스가 좀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한번 뭐 토스가 상장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상장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2022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기업 가치를 8조 9천억밖에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데 우리 상장 안 해. 해서 이제 상장 IPO를 진행하다가 이제 중단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IPO를 좀 진행하는데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기업 가치를 20조 정도, 20조나 15조 정도 좀 보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토스가 다시 한번 좀 상장하려는 IPO를 진행하려는 좀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동사 같은 게 지금 은행이라든가 증권 쪽에서도 매출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나머지 계열사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적자를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MAU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지금 1,530만 명입니다. 네.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 누적 송금액이 423조 원, 그리고 누적 카드 등록 수가 5,800만 개, 대출이 실행이 28조 원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못지않게 토스도 지금 현재 꾸준한 매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IPO가 진행된다면 카카오와 네이버 또한 같이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1타 3피인 것 같습니다. 토스를 통해서 카카오 네이버까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읽어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테마적으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번에도 요 토스 상장 관련해서 네.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토스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비바 리퍼블리카 여기가 이제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이제 IPO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다라는 그 뉴스로 지금 최근에 지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근데 요 상장사 주관사 계약 그 뒤에 회계감사, 뭐 기업심사, 뭐 상장 예비심사, 뭐 공모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상장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아니면 늦어지면 내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많이 남았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IPO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관련주들이. 그래서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 뭐 토스 운영업체 비바 리퍼블리카의 지분을 좀 5% 정도 가지고 있고 한화투자증권도 토스 혁신준비법인 지분 7.5%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죠. 그 계열사 이랜드가 토스 혁신준비법인 지분 7.5%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 보유주랑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협력 관련주를 조금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뭐 지금은 오늘은 지금 MBT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MBT는 이 토스와 이제 업무 제휴 계약권으로 이제 상당히 강세입니다. 근데 차트적인 추세는 또 MBT가 제일 좋습니다. 뭐 지분 관련주도 아닌데요. 그리고 저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지분 가치가 뭐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몸값이 이게 데카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의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10조 원 정도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외 시장에서는
2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8조 5,626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0조 원까지도 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장이 가시화될 경우에 지분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창투사입니다. 그래서 IPO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장주들이 이제 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또 창투사들도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제 앞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뭐 토스로 온다면 당장 차트적으로 뭐 괜찮은 부분은 뭐 MBT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시세를 낸 종목을 또 다시 계속 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 토스 IPO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시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네, 늦지 않았고요. 이사님은요? 저는 대마불사. 대마불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간 금리 인상으로 해서 뭐 가장 고통받았던 섹터가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JP 모건 헬스케어라고 해서 연내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데 너무 좀 임박을 했습니다. 뭐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관련사들은 12월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기타 요즘에 뭐 수급주로 해갖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강하게 해줘서 올려줬던 시가총액이 좀 높은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바닥에서 좀 많이 좀 올라온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제부터는 좀 예상이 되고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중소형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에 대비를 하시되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조금 저희가 국한을 해서 제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그런 자료를 보시면 이제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4분기, 2분기 보지 마시고요. 네. 최근 1분기죠. 1, 2, 3월 안에 있는 보시면은 비만약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성 지방간하고 크리스퍼 편집 치료제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중심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이제 AACR 아마케, 그다음에 6월 아스코 아마케가 있습니다. 이제 차후 이제 2분기에는 암학회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1분기 그래서 특히 이제 고금리라는 것이 근데 뭐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고금리는 조금 유지되면서 이제 완화가 될 건데 그래서 좀 파이프라인이 좀 좋고 그다음에 어떤 모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자금 사정이 조금 좋은 그런 우량한 그런 제약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뭐 선별적인 어떤 관심도 좀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비만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탑픽 있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강세인 모습인데요. 네. 오늘 툴젠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툴젠인데 가위네요? 유전자 가위? 네, 맞습니다. 예. 여러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 뭐 아주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 기업입니다. 뭐 저도 좀 고민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좀 오늘 좋은 모습인데 한미약품을 할까 하다가 툴젠을 좀 제가 봤는데요. 오늘 좀 추세적으로도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툴젠은 1, 2,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한 뭐 기술력이 상당히 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한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적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카스게비라는 것이 이제 유전자 가위 네. 관련해서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아까 표 보여드렸다시피 1분기에 이 카스카비 관련한 어떤 FDA 허가 확대 결정도 그 이슈가 있으니까 뭐 지금부터 해서 추적해봐도 늦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뭔가 가리지 말고 일정에 잘 맞춰서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둑 용어를 좀 꺼내주셨습니다. 대마불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주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뭐 오늘 시장도 보십시오. 오늘 시장에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뭐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임상 실험 실패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뭐 중소형주들 쪽으로 하한가로 들어간 종목이 있어요. 헬릭스미스가 오늘 좀 하한가 들어갔는데 이렇듯이 좀 제약바이오라 하더라도 좀 차별화 움직임은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이라든가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이 오히려 뭐 하루에 막 10% 이상, 예, 막 크게는 뭐 20% 이상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불확실한 임상 실험이 정말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신뢰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큰 회사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상당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좌를 무럭무럭 키우는데 좀 도움이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를 대응하시더라도 네.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자, 큰 종목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대마불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